이번 시간에는 경호장애는 모의고사 8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경호 임무의 포함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호 대상자의 신상 파악, 위협 분석, 행사 일정, 연락 및 협조. 얼핏 보면 다 맞아 보입니다. 자, 경호 임무의 포함 요소 이게 무슨 의미지? 이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경호 임무의 포함 요소 또는 경호 임무의 수행 절차 8단계를 설명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책마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용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경호 임무 수행 절차를 쓰고 있어요. 같은 걸 다른 말을 쓰는 거죠. 그럼 경호에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 수행 절차 8단계는 5개를 외우라고 그랬죠. 이런 위기의 선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평가 보고 작성은 뭐 너무 쉬우니까 안 해야 되죠. 일지 작성, 행사 일정 획득, 행사 일정 획득, 연락 및 협조, 그 다음 위협 분석, 경호 계획 수립, 선발 경호. 일정 연락 협조, 위협 분석, 경호 계획, 선발 경호. 이 계획은 2단계 계획을 말합니다. 이런 위계선을 외우면 됩니다. 여기 임무의 포함 요소입니다. 그럼 없는 거. 일 들었죠. 연 들었죠. 위협 분석 들었죠. 신상 파악은 그 내용이 없죠. 이런 위계선이 없잖아요. 이건 다 가가 답입니다. 다만 신상 파악은 행사 일정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절차에 속하지 않고 포함 요소에 속하지 않는다.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선발 경우에 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것은 대상자보다 먼저 행사장에 도착하여 위해서를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한다. 맞죠?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시간제 여유가 없으므로 점검 리스트는 간단히 작성하고 점검을 실시하는 게 좋다. 자, 요거는 조금 애매하죠? 세모만 보겠습니다. 각 근무자별 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점검 활동을 위한 점검 리스트를 작성한다. 이건 당연하죠. 선발 경우 팀별로 무슨 행사 내부 담당, 외부 담당 많았잖아요. 작전 담당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그 근무자별로 임무 수행 활동 계획을 세우고 점검 활동을 위한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야 돼요. 점검 리스트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 선발 경우 활동은 엄청 일이 많잖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선발 경우가 잘 되면 실제 근접 경우는 간단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접 경우는 한두 시간 안에 끝나죠. 이 선발 경우는 짧으면 하루, 길면 한 달씩이에요. 제가 APEC 할 때는 한 달 동안 동백섬에 가서 선발 경우 준비했습니다. 행사 안전검칙하고 안전유지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점검 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경호 계획서에 근거한 전체 일정과 행사 장부 세부 일정 등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이동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전체 일정, 세부 일정 당연히 확인해보고 이동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되겠죠. 선발 경호팀이 매달 며칠 몇 시에 몇 명이 뭘 타고 현장에 간다. 당연히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다라는 맞는데, 자, 시간제 여유가 없으므로 점검 리스트는 간단히 작성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시간제 여유가 선발 경우는 대부분 있습니다. 근접 경우는 시간제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선발 경우는 하루에서 한 달, 두 달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리스트는 모두 굉장히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점검 리스트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안전조치, 안전검증부터 해가지고 경호 협조작용, 정보작용, 보안작용 매우 구체적으로 세밀하고 치밀하게 작성이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꼼꼼하게 치밀하게. 아시겠죠? 자, 10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의 대순환 과정은 정보 요구자 측에서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수집 범위의 적절성, 수집 활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요구되는 단계. 자, 이 문제는 가만 보니까 2014년도 16개 경비조사 시험에 나온 문제네요. 그 전까지는 정보의 대순환 과정, 순환 과정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때 처음 나왔어요. 요구 단계, 수입 단계, 생산 단계, 배포 단계. 자, 이게 대순환이죠. 여기 대순환, 요수 생배 대순환입니다. 주도 면밀한 계획, 수집 범위의 적절성, 적절한 감독. 요 말이 딱 나오면은 이게 요구 단계입니다. 혹시 여기 수집 범위라고 수집해가지고 정보 첩보 수집 단계 있으면 틀린 거예요. 이게 찍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계획, 수집 범위, 적절성, 적절한 감독이요. 그래서 외울 때 계수 감독입니다. 계획, 정보 수집 계획서의 작성, 수집 범위의 적절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감독. 정보 수집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계수 감독이 요 수집 범위의 적절성이란 무슨 말이냐면 정보의 기본 요소를 결정해서 하달해 줍니다. 정보의 기본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 PNIO, EI, SRI, OIR이 정보의 기본 요소입니다. 어떤 정보를 먼저 수집해라. 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우선 순위를. 이게 기본 요소입니다. 이게 수집 범위 적절성입니다. 첩보 수집 단계는 필요한 자료를 획득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단계죠. 자료를 전달하는 건 수집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단계는 이러한 첩보를 정보화하는 과정, 즉 정보 보고서를 만드는 단계죠. 자,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6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가치에 따라서. 중일판, 기조통.
외워야 됩니다. 자, 중요 보고자료, 일보자료, 판단서 자료, 기록자료, 조사자료, 통보자료. 6가지 외워야 됩니다. 내용도 외워야 되겠죠. 어떤 것인지. 중일판 기조통. 그 다음에 정보 배포 단계 가면 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에 막 나눠주는 거죠. 기관의 부서에 나눠주는 거예요. 자, 배포의 원칙 5가지 외워야 됩니다. 필적적 계보, 필요성의 원칙, 적당성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보완의 원칙. 보완 업무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보자는. 자, 개수감독 중일판 기조통 필적적 계보인데 여러분 저런 거는 안 헤어지지만 아무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은 머리를 말이죠. 똑같은 걸 반복해서 주입하면 외워집니다. 어제 영상 제가 찍을 때도 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시봉군이 50번 봤다고 그랬죠. 책. 그럼 무조건 아무리 돌 때라도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이쪽 귀로 들으면 저쪽 귀로 나간다. 그거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핑계입니다. 똑같은 걸 반복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는 또 한번 뭔가를 24시간 안에 다시 보면 기억력이 5배 연장된다고 해요. 그래, 안 해주면 개수감독, 중일판 기조통, 필적적 계보 한 10번만 거의 외워집니다. 이거 또 그 일주일, 하루 안에 또 하면 금방 더 외워집니다. 24시간, 5배 연장되니까. 그래서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을 반복해서 여러분, 제 영상을 만일에 20번, 30번 봤다. 거의 외워지겠죠? 자, 노력해야 됩니다. 12번. 야간 근무자 근무 배치 및 감독 계획, 상주자와 민원에 대한 대책, 중간 직결지 운영 등을 담당하는 선발 경우 임무 담당자는 안전 담당, 출입 통제 담당, 행사 내부 담당, 외부 담당. 자,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야간 근무자 근무 배치 감독 상주자 민원인 요거는 아마 잘 모르는데 중간 직결지 운영 딱 나오면 요거 출입 통제 담당 업무구나 알아채야 됩니다. 중간 직결지는 뭐냐면 서울에서 대통령이 취임식했다고 치면 각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행사장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행사장 주변에 공공기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중간 직결지를 만듭니다. 그 공공기관이 중간 직결지예요. 거기서 비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면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출입 통제 담당자가 합니다. 정문에 출입할 때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간 직결지에서 그 다음에 정문으로 행사장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 통제 담당은 뭡니다. 야간 근무자 근무 배치 감독계 제가 에이펙 할 때 한 달 동안 선발 경우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야간 근무 이루어지면 24시간 근무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장 안에 안전 검축하고 안전 유지가 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24시간 근무자를 배치해야 돼요. 그럼 출입 통제 업무죠, 이거. 상주와 민원인 호텔에 숙소 경호한다. 상주와 민원인 출입 통제 대책, 출입 통제 담당 수립해야 됩니다. 자, 10번 납니다. 만일에 시차 입장 계획, 안내 계획, 비표 운영 계획, MD 운영 계획, 주차할 계획 넣었으면 바로 출입 통제 담당 알겠죠? 요건 다 빼버리고 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걸 제가 일부러 넣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13번입니다. 도보에 등한 근접 경호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일반 도로 대응과 달리 세로 대응의 경호 대응을 형성하여 대상자 항상 계단의 중앙 부분에 오도록 한다. 도보 대응은 대상자 취향, 행상 주변의 취약성,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해 선택하되 일단 도보 대응이 형성되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된다. 이건 확실히 틀렸죠. 도보 대응은 항상 유동성이 있어야 되죠. 상황에 따라서 항상 분산되면서 경호 대상자와 그 경호원 사이에 공격자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틀렸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시행사에서는 경호 대응 형성되나 비공시행사에서는 노출되지 않는 경호 대응 형성하는 것이 좋다. 자, 공시행사는 대통령이 온다, 총리가 온다 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까 경호 대응을 노골적으로 제복에 경호 복장을 딱 입고 양복을 입고 경호 대응 행사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든 무슨 대응이든. 근데 비공시행사는 갑자기 갑자기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경호원이 노출되면 안 돼요. 경호원도. 그러니까 주의 환경에 맞는 보호색의 원리가 작동해요. 그 주의 환경에 맞는 경호 대응 행사에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야구장에 갔다 대통령이 그러면 야구 심판, 야구 선수로 경호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경호원인지 누가 선수인지 심판인지 몰라. 이게 노출되지 않는 경호 대응입니다. 보호색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서로 밀착하여 위험 요소가 발생한 반대 방향으로 인해 장벽을 형성한다. 자, 위기상황에 발생한 밀착 맞죠? 위험 요소가 발생한 방향으로 인해 장벽 형성이 됩니다. 인해 장벽 형성해가지고 경호원이 예를 들어 공격이 여기 있었다 하면 경호원이 이쪽에 있었다고 치면 이쪽으로 방벽 형성해야 되겠죠? 경호원들이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방벽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는 밀착하고 여기는 약간 느슨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 자, 맞죠? 가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일반 도보 대응과 달리 세로 대응의 경호 대응을 형성하는 데인데 계단을 올 때도 원래 기본 도보 대응을 그대로 유지하여 가야 됩니다. 세로 대응을 간다.
그런 말 없어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대형을 가는데 계단으로 간다고 하면 이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각형 대형, 사각형 대형이다. 사각형 대형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제 이제 뭡니까?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붙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제 영상에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SMDR인가 무슨 수면제 광고도 나오고 또 뭐더라 당근 마켓인가 나왔던데 하여튼 광고가 붙어서 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더니 구글 유튜브에서 광고를 좀 붙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고를 건너뛰고 싶으면 나오면 있겠지만 여러분 잠시니까 한번 봐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부탁을 한번 첫 광고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저를 좀 응원하는 의미에서 한번 광고도 조금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